네, 오늘 드디어 새 달을 맞이한 첫날입니다. 2018년 7월 1일. 결국은 또 새로운 달을 맞이했네요. 왜냐하면은 2018년 6월은 매우 어떤 불행한, 비참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어떤 그런 역사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 6.25를 겪었던 그런 달이 6월 달이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해서 그동안 또 많은 희생자들을 기리는 또 6월 6일 현충일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폭격을 함으로 인해서 이 한반도엔 어떤 전쟁의 소용돌이, 물론 이제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는 그런 시나리오이지만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그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달 7월 1일을 맞이하고, 또 반면에 우리 안토니오님을 잠시 후에 한 10분쯤에 연결을 할 것인데요. 그동안에 잠시 우리 시간이 늦어지는 광고를 예고를 안 해드렸기 때문에 너무 많이 기다릴까봐 제가 안토니오님 전화 연결하기 전에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반면에 말입니다. 지금 들리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는 문재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로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매우 심각한 상황까지 발생이 됐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고, 또 심지어는 이런 일본의 보도 방송 뉴스상에서도 이런 어떤 관련된 뉴스가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또 여러 SNS상에서 그렇게 들려지는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이미 접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공식적으로 국내 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발표된 감기 몸살 그런 상태를 훨씬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거 아니냐라고 지금 매우 심각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 아닌가 의혹을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깡다하구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깡다하구님은 그동안 문재인 치매 증상 확실한 것 같다. 또 우리 김경란님은 일본 뉴스에서는 뇌출혈이다. 이런 외신에서까지 이렇게 이런 보도를 하고 있을 정도고, 또 국내 뉴스는 감기 몸살로 그동안 그렇게 좀 힘들어서 쉬었다라는 의미의 그런 보도가 있기는 합니다만, 내일 나온다고는 하나 보죠. YY님. 그리고 LOUK님 의견으로는 뇌수술을 하지 않았나 예상된다라는, 이렇게 아주 굉장히 많은 의구심들이 지금 많이 들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토니오님 119차 전화 생방송을 시작하는데, 우리 김대한 국민님이 오늘 여전히 일찍 들어오셨네요. 굉장히 빨리 들어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한승희님, YY님, 크리스티나 봄님,
이창우님, 김경란님, 신해물가님, 예, 두빈나래님, 프라이드 둘둘13님. 아, 오늘은 미스터 채님도 일찍 들어오셨네요. 무궁화님도요. 우리 일본에서 미실권님. 우리 미실권님, 일본에 계시니까 한 말인데요. 우리 그 소식을 어떻게 접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 한번 좀, 소식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어떤 보도 관계가 있으면은 한번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어제는 한 400여 분이 들어오셔서 매우 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점점 많은 분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동안 인원수가 너무나 적어가지고 우리 안토니오님도 좀 서운해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어제 많이 들어오셨고 오늘은 또 적지 않게 또 들어오시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안토니오님을 연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연결해서 안토니오님을 통해서 미국의 소식들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예, 연결이 됐네요. 예, 네, 안토니오님.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유, 딱 10분에 연결이 했습니다. 네, 예, 오늘도 뭐 잘 지내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뭐 비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거기 비 많이 왔습니까? 네네. 여기 서울에도 비가 제법 오더라고요. 지금도 와요? 지금도, 여기도 마찬가지. 네, 지금 네.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 모양.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된 것 같죠? 그렇죠. 이제 우기철이죠. 예, 네, 뭐 이제 더위가 몰려오고, 이제 완전히 여름으로 들어간 거죠. 예. 예, 장마로 들어가는 상황인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시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각자들 계신 곳에, 지금 비 오는 상황이 어떤지도 한번 참고로 올려들 주시면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만, 우리 어제는, 방송에요. 400여 분이 실시간 채팅으로 어제 배 이상 증가가 됐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 네, 예. 그래서 이제 점점 많은 분들이 알고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요. 예, 오늘도 네.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먼저, 시청자분들 지금 100여 분 들어와 계시는데요. 예, 인사하시면서, 시작을 또 할까요?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점점 방송, 애청자님들이 이제 아직까지 모르시거나 또, 아니면 우리 성우자 방송을, 잊어버려서, 못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방송은, 늘 같은 거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똑같은 시간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애청자분들이 이제 많이 오시겠죠. 예. 그래도, 많이 들어오실 것 같아요. 어쨌든 늘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참 고맙다고 또, 제가 말을 전해드리고,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늦은, 일요일 밤이지만. 오늘 방송, 뉴스는 좀 어떻게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들이 좀 있나요? 사실 오늘 뉴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응 문제에 관해서는, 뭔가 좀, 글쎄, 에, 아직까지 뚜껑이 열리진 않았지만, 뭔가 대사가 기우는 듯한 그런,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지금 많은 대한민국의 우리 우파 진영에서, 네. 좌파들 빼고요. 우파 진영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고, 예. 또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그랬을까? 우리의 또 바람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해서,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수장으로 있는, 그런 지금 병력에 관해서 지금 많은, 지금, 이게 무슨
뭐 별의별 지금 그 설왕설래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문재인에 대한 지금 뭐 증명설이 막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어느 정도 신뢰성, 신빙성이 있는지도 좀 관심이 그래서 되네요. 이제 제가 같은 우파 입장에서 네. 제 이야기를 너무 이렇게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왜곡적으로 듣지 마시고요. 참고로, 저는 이 문제를 그냥 내가 내가 판단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 네. 저걸 그래서 과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우리한테는 이게 진짜 네. 대한민국의 그런 명운이 달리고 또 보수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가져다 주는 그런 큰 아주 엄청난 그런 지금 이 소문인데요. 저는 소문이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이 소문이라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왜 안토니오는 왜 그런 와병설을 소문이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모니터를 했습니다. 안토니오는 문재인의 와병설을 퍼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또 방송을 하는데 제가 이름을 대서 죄송한데요. 뉴스타운, 그다음에 신혜식 방송, 그다음에 그다음에 제가 들리는 방송만 얘기하는 겁니다. 중에서. 그다음에 당연히 우리 파이오니아 브로드캐스트 우리 선구자 방송. 네. 그리고 한 방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만 문재인의 와병설에 대해서 발표도 하지도 않았고 또 그런 지금 한참 이렇게 설왕설래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나머지 방송들은 거의 90%가 문재인은 심지어는 고환화사가 걸렸다. 네. 고환화사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옛날에 우리나라가 한참 그런 못 살았던 시대 때 많이 그런 병이 걸렸죠. 얼굴, 입이 돌아가고 뭐 눈이 돌아가고 그런 거. 또 심지어는 문재인은 뇌에 충격을 받아서 코마 상태다. 네. 고마 그래서 뭐 상태. 의식불명의 상태다라고 했고 심지어서 또 어떤 방송에서는 거의 위기 상태라 이게 진짜 완전히 비상사태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대부분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이 방송이 좌파 방송은 이런 방송을 안 했습니다. 네. 이 같은 우파를 자칭한다는 방송에서 이런 방송을 내보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제가 이런 방송을 이제 듣고 왜 그럼 가만히 있지? 왜 문재인이 이렇게 와병 난 거 좋은 일 아니냐? 네. 그렇게 네. 됐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 그러는데 맞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게요. 과거에 전례로 내려갔을 때요. 김대중 정권 시절, 노무현 정권 시절, 이명박 정권 시절 때 그 세 사람이 다 심한 장기간의 병을 앓았습니다. 그랬을 때 담당 주치의가 일체 청와대 대변인들한테도 이런 방구하지 않고 와병설을 담당 주치의 선에서 절대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신분에 대해서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의 그런 안위는 함부로 그렇게 담당 주치의도 발설을 하면 안 된답니다. 그럴 거예요, 아마. 네, 절대 안 된답니다. 이거 내가 한 얘기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와병설이 있어갖고 많은 사람들이 금고맥귀했을 때 절대 주치의라든가 청와대에서 이런 일체 발표도 안 하고 단지 그냥 건강설이라는 거는 일종의 그런 지병이 아니고 갑작스러운 그런 몸살이라든가 그랬을 때 뭐 전혀 생명하고 관계없는 그런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랬을 때 저는 놀라웠던 게 뭐가 있냐면은 이 와병설이를 불과 3일 전부터 모 방송에 우리 우파를 지향하는 방송에서 약 40만 조의 조회수를 올렸습니다. 네. 방송 시간은 30분입니다. 저는 절대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판단을 해요. 어떤 내가 주제를 선정했을 때 그 방송에 여러분들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약
3,000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네. 거의 한 70%가 그 방송 진행자의 욕입니다. 욕. 네. 그것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 근데 그분의 나이가 참 많아요. 그분이 또 더군다나 이렇게 욕을 들을 수 있는 우리네 같은 그런 남정네도 아닙니다. 아, 그랬을 그래요? 경우에 거기에는 좌파들도 들어오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왔을 때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파라고 지향하는 태극기 집회도 같이 여는 그런 큰 규모의 그런 태극기 집회에 거기에 따라붙는 방송들 한 대여섯 개가 있죠. 네. 아직까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이는 뇌가 다쳐갖고 지금 뇌졸중에 걸려갖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는 이제 처음에는 그걸 갖다가 고소하다, 그렇게 될 일이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게 반영이 되냐면 어떻게 그렇게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걸 어떻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나라는 쌍욕들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이 문제가 저는 제가 이틀 전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저께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안 하고 왜 선구자 방송은 왜 그런 얘기를 안 하지? 여러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미운 거하고 없었던 걸 있었던 걸 하는 거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요. 우리나라 법에 허위사실 유포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에 관해서 굉장히 크게 걸립니다. 그랬을 때 모든 방송들이 그 사실에 입각한 그런 객관적인 그런 진위를 갖고 토대로 방송을 진행을 했으면 어느 정도 그런 신빙성과 그 방송의 그 자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타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수십 개의 방송들이 오로지 주관적인 서술, 넌픽션, 소설에 의해서 방송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방송 그 진행자들이 그럼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병을 걸리고 어떤 지병이 있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금 청와대에서 아무 인기척도 없고 무려 이렇게 4, 5일 동안 잠적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토대를 갖고 이야기를 했으면 거기 방송을 보는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고 그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은 진짜 새로운 그 전환이 그런 역사의 변화가 오겠구나라고 어느 정도 그런 함축성 있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해석하긴 뭐라도 오늘 아까 제가 청와대에서 공식 발표했습니다.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그런 4월 27일과 그런 그 나름대로의 그런 남북한의 그런 그 평화 공존하는 모드에서 그 러시아도 가고 중국도 가고 또 미국도 갔다 오고 이렇게 했을 때 거의 한 달 새에 이런 일들이 그 당사자한테는 물론 그게 뭐 그거로 인해서 병이 왔다고 저도 보진 않지만 어쨌든 최근 그 월드컵 때까지 러시아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독감이 걸렸답니다. 그래서 내일 9시에 정상적인 출근을 한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참 굉장히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제가 참 느낀 점이 많은데요. 혼돈을 이야기시키는 방송을 하지 말아라. 애청자들을 갖고 우롱하거나 국민 선동하는 방송을 하지 말라고 저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웃음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대통령의 안위를 함부로 이야기하면 허위 유포죄와 국가 반란에 속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그렇게 되라고 내가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뉴스타운의 손상일 회장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애국하기 위해서 물론 그분의 얘기가 다 맞습니다. 맞지만 그분이 말토시 하나가 잘못되는 그런 상황에서 청와대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손상일 회장이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사실에 입각해서 저는 이야기했다고 저도 봅니다. 그러나 그런 그 상황의 그 주제를 놓고 봤을 때, 그 말 한마디의 실수가 엄청난, 그런, 상황을, 이어갈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손상용 회장의 그런 입장에서는, 청와대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또 나름대로의 그런 또, 그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그 탄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설득력 있는 방송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그 선에서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달라는 그런 선에서 중재가 되어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아리 문제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글쎄 이런 방송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중을 가져야 되고요. 그런 방송을 해서 깜짝 놀라는 그런 센세이션한 그런 뉴스를 만들어냈을 때 시청자들은 짜릿하죠. 파급적이고 그랬을 경우에 조회수도 많이 올리고 방송에 대한 그런 공정성을 떠나서 타 방송보다도 뭔가 많은 그런 청취율을 가져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결코 저는 그런 방송이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미워해도 사람의 죄는 미워해도 인간의 본연의 테두리 안에서 비켜나가는 그런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주관적인 서술로다가 터무니없이 만들어서 사람들을 선동시키는 그런 방송 그것이 지금 우리 우파 유튜브에서 우파를 지향하는 그런 방송들이 그런 방송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움이 크고요. 저는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알았지만 그걸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방송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일단 그 선에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네.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내일 9시에 YTN이나 그런 거 보면은 그 사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정확하게 되니까 네. 그때 가서 안 나오면은 또 다른 또 그런 얘기가 있겠지만 어차피 다운됩니다. 네. 그때 주치가 얘기를 했습니다. 일종 감기 몸살인데 주치의로서 대통령이 그런 독감으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생길까봐 약 한 이틀 정도의 그런 쾌유가 있었는데 또 상대방도 난 괜찮다라고 했지만 내가 주치의 입장에서 절대 안 된다. 이건 주치의 강한 그런 주장을 내세워서 이번 일요일까지 안정을 취하고 쉬어야 된다는 주치의 논리로 다해서 그렇게 모든 게 움직였고 내일 9시에 정시에 청와대에 출근을 한답니다. 네. 한번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네. 청와대가 그걸 뉴스에 공식 발표했는데 그런 것까지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래도 가봐야 되겠습니다. 워낙 그냥 정말 하여튼 좌파들은 참 치졸한 좌파들인데 우리 우파들은 그래도 신사적입니다. 사실은 우파들의 어떤 하는 그런 너무 순진하고 그런 면은 있죠. 이제 우리 시청자분 중에서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음해가 난무했던 거에 비하면 이런 거는 그냥 조적지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또 가볍게 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네. 우리 지금 이렇게 비 오는 밤에 서청대에 계신 우리 대통령께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시겠습니까? 네. 밖에는 빗소리가 주룩주룩 나고, 자신이 그렇게 처한 상황에서 얼마나 마음의 심정이, 제가 우리가 상상 못할 정도로, 얼마나 고난이 크겠어요? 그랬을 경우에, 물론 우리 대통령을 난도질하고, 대통령을 갖다 그렇게 지금까지 이런 상태에서 굴욕시킨 저들의 행위와 자행은, 정치적 탄압은 우리가 구한한사가 아니고, 그거보다 엄청난 걸 우리가 진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건 하나님은 역시 진짜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우리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 역사는 돌아가고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걸 우리가 알지만, 내가 그 이번 그 와병설의 그런 우파 방송에서의 그런 그 소문을 제가 그걸 갖다가 뭐 그런 같은 우파 입장에서 반해서 하는 이야기 절대 아니고, 애청자들이라는 게 뭡니까? 그 방송의 어떤 진취적이고 그런 뭐 유익하고 공정성 있는 보도를 듣기 위해서 우리 유튜브가 그렇게 태동이 됐고, 유튜브가 왜 방송의 보도의 진리를 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대한민국의 그 정부의 그 신여가 된 그 50개의 그 메이저 언론사들이, 지금도 그 언론사들은 오늘도 보면 아주 가당치도 않은 그런 터무니없는 보도를 연일 자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방송을 듣기가 너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렸기 때문에 많은 그 우혹 충정의 시민들은 유튜브를 찾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방송을 하기 전에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어떤 인기와 그런 개인의 그런 영리와 개인의 그런 그 방송의 그런 그 타 방송보다의 그런 우월성과 뭔가 우리는 다르다는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면 모르겠지만, 결코 그건 좋은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그런 큰 일을 그렇게 일종의 그것도, 저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노예에서 우리 대통령을 살리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그런 사단을 저는 내릴 거라고 좀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개인이 이렇게 모르는 과정에서 아무거나 주워가지고 그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은 엄청난 큰 문제가 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굉장히 큰 사안이다. 참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네. 네, 김정은이가 이 방송은 제가 사실 이거 제일 처음에 제가 캡처했는데 이제 이미 돌았죠. 중국 시진핑한테 조속한 그 시일 내에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는 그런 유엔 제재를 좀 해결 좀 해달라. 도저히 죽겠다. 이거 어떻게 빨리 해결을 해야지. 내가 지금 유엔 제재만 풀어줬으면 내가 상당히 지금 그런 체제를 유지하는데 좀 원활하고, 좀 더 내가 숨통이 좀 트인 상태에서 앞으로 내가 참 뭐 비핵화도 하고 뭐도 할 텐데, 이거 지금 이 유엔 제재를 풀 수 있는 그 나라는 역시 중국밖에 없다고 그래서 시진핑한테 중국의 그 힘을 빌어 유엔 제재를 좀 풀어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시진핑의 내가 빠른 시일 안에 그 해결을 해주겠다. 장례들이 이제 주제에 또 상임위석이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 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연 설명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소식인데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하고 한국의 정규군은 사실상 군사적 훈련이 지금 유보된 상태죠. 유보된 상태라 또 그것 때문에 메티스 장관도 왔다 갔고요. 일본이 미국에서 최근에 미국은 지금 모든 전자장비를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최신형으로. 그래서 미국의 그런 통합체계, A사 레이더 전자장비 시스템인데요. 이거는 주로 우리가 성주에 가면은 참여가 유명한 성주에 가면 우리가 북한의 그런 위협적인 탄도 미사일이 날라왔을 경우에 고고도 미사일을 격추시킬 수 있는 요격 시스템인 타드가 있죠. 타드에 붙어 있는 레이더. 또 내지는 대한민국의 지금 현존하고 있는 세대 이지스 체계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우리가 구축함에 붙어 있는 브릿지, 구축함 함유계 육각형으로 이렇게 그게 앞에 브릿지에 하나, 둘, 셋, 좌우, 중앙으로 3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은 또 2개하고 3개가 또 분명히 붙어 있습니다. 그게 엄청 비싼 360도의 보통 일반 레이더는
구형 레이더는 그 전방만 탐지하고 그렇게 그 탐지 능력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이 스파이 레이더는 360도로 갖다가 관찰을 하고 무려 1200km까지 중부 땅까지 보는데 그거를 개량한 아주 최첨단 그 방공 레이더 그 체계 그 시스템이요. 드디어 일본이 거액의 돈을 들여서 일본만 장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왜 일본이 이 레이더를 왜 미국으로부터 일본은 그 대마도 근해에 그 엄청난 레이더 기지가 있어갖고 한국과 중국과 북한을 다 정확히 이렇게 뚜렷하게 볼 수는 있지만 일본은 돈도 많지만 지금 현재 그 한반도의 그 비핵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실제적으로 그 비핵화하는 과정에서 북한하고 어떤 트러블이라든가 앞으로의 그 북한 문제가 더 고조됐을 경우에 가장 그 일본 그 정부는 자신들이 가장 그 위협적인 그런 순간에 닿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미국과의 그런 여러 가지의 그 생각 끝에 이런 그 고가의 이거는 돈이 너무 비싸갖고 대한민국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일본에다 이 시스템을 갖다가 장착을 하는데요. 그다음에 일본은 이미 6대의 이지스 구축함을 갖고 있는 반면에 6대를 지금 조선소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2대가 이미 진척이 돼 갖고요. 그 2대에다도 이 이지스함에 들어가는 이 방공 레이더를 드디어 장착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국방비가 우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연간 그 국방비가 약 한 45조 정도를 쓰고 있고요. 그럼 일본이 그렇게 돈이 많은데 왜 우리하고 똑같이 40조자? 일본은 그 대신 올해는 그 60만 명이라는 그 정규군이 있고요. 일본은 자위대 병력이 약 15만 명밖에 안 됩니다. 육군 병력이요. 그랬을 때 우리하고의 그런 뭐가 다른가? 똑같은 그 40조의 그 방위비를 쓰는데 왜 일본은 더 큰 나라고 그런 그런 그 방위 체계가 더 우리보다 더 확장된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60만 대군이라는 돈에 그런 물론 의무 복무지만 그런 급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들어가는 게 상당히 거기에 쓰여지는 돈이 많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다가 물론 거기는 직업군 제도지만 근데 일본은 그런 군 병력에서 우리보다도 전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알차게 무기를 사들이고 그런 군 시스템을 강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일본은 그렇게 돈도 많고 착실히 그런 자국 방어에 충실하게 이렇게 이어가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축소되고 그다음에 한미 동맹이라는 게 굉장히 의심스러울 정도로 지금 이렇게 와해돼가는 그런 상황이 왔고요. 일본의 그런 새로운 무기 체계가 이렇게 미국에서 바로 일본만 이렇게 해주고 매티스 장관이 일본의 방위청장하고 아주 새로운 여태까지 지금보다도 더 강한 그런 일본하고 동맹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다. 앞으로 아마 그거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갖고 저는 매티스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일본하고는 영원히 같이 간다라는 네. 매티스 장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사실상 모든 전역에 그런 신개념의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최첨단 방공 레이더를 갖다가 장착을 해서 자국이 북한으로부터 날아올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의 위협을 100% 아주 방어에 아주 일본은 앞으로 비핵화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우리보다 안전한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저께도 미중앙정보부에서 얘기한 건데 어저께도 이런 비슷한 얘기 나왔는데 오늘 또 추가로 나왔습니다.
미 정부에서 북한이 지난 약 서너 달 동안, 그러니까 올림픽 이후부터 북한이 비핵화를 완전히 한다고 그때부터 나온 거죠. 사실 그 올림픽 때까지는 북한이 미국한테 나는 비핵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랬을 때 완전한 그런 카드를 갖고 나왔을 때 그때부터 미국의 온 정보망들이 총동원돼 갖고 북한 전역에 대해서 감시와 북한에 지금 일어나는 그런 핵무기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결과 북한은 지난 서너 달 동안 핵무기 개발을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을 했고요. 네. 핵무기가 더 늘어났답니다. 핵무기 수가. 그래서 결국 김정은이 우리를 속였다고 미 정보국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지금 많은 그런 동향이라든가 북한이 아직까지도 그런 침묵적이고 미국하고의 어떤 비핵화를 지향하기 위해서의 어떤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드디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사실 북한이란 나라는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그런 과거의 그런 자기의 3대부터의 그런 거짓말과 그런 핵무기로 가지고서의 북한 체제를 통치하면서 그렇게 서방 세계를 위협하는 이들의 실수에 결국 미 정보부에서도 우리를 속인 북한이라는 그런 발표를 하게 된 거죠. 이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본베어가 다음 주에 북한을 들어가지만 북한에 들어갔을 때 본베어가 안 들어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북한이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있고 비핵화를 시작한다는 그런 북한이 아직까지 그런 미국하고의 비핵화를 하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베어가 일단 북한에 가서 김정은의 의향을 들어보러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김정은의 의향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미국 측에서는 비핵화를 하는 그런 정과정의 그런 핵 리스트를 갖고 가든가 아니 북한의 진위가 확실하고 아니면 더 이상 북한은 비핵화의 의지가 없다든가라는 게 아마 다음 주에 본베어가 이제 저는 6일 날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갔을 경우에 거의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가 드디어 실체가 드러날 거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북한의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안 한다를 아직까지 안 했기 때문에 본베어가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 얘기가 또 나왔는데 일본에서 굉장히 일본은 참 그러고 보면요, 굉장히 스마트한 나라 같습니다. 일본의 복지 근로자 제도에서 일본도 굉장히 근로자한테 그런 우대하는 그런 저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요. 일본의 근로자들 일종의 노동자들이죠. 그러니까 블루칼라, 화이트칼라가 아니고 네. 블루칼라 같은 경우는 거기다 포함돼서 3대 업종도 사실상 블루칼라죠. 어쨌든 우리가 넥타이를 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직업군과 그런 작업복이라든가 일반 근무복을 입고 하는 그런 블루칼라라는 게 우리는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근데 일본의 모든 기업들이라든가 그런 공공 기관들이 블루칼라 노동자들에게도 양복을 입게 해주는 파격적인 그런 근로복지를 발표했는데요. 이게 참 노동자들의 실제적으로 호텔을 청소하는 사람도 양복을 입고, 그러니까 이거 양복이라는 게 캐주얼하게, 그러니까 일반 양복하고 거의 수준이 비슷한 양복이지만 일을 해도 이렇게 구겨지지 않고 아주 가볍고 그런 아주 소재를 잘 선정을 해서 이렇게 그거를 아주 전국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어떤 자긍심과 그런 양복을 입고 일하는데 트렌드가 이렇게 막 유행을 하는데요. 그런 성취감과 일에 대한 의욕 강화를 불러일으킨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 그런 양복을 입고 어떤 그 노동자가 청소기를 같은 거 듣고 이렇게 일하는 그런 사진이 나왔는데, 그랬을 때 참 우리나라 같으면 도저히 뭐 생각하기 어려운 거겠죠. 사실 또 그런 블루 칼라의 그런 직종의 그런 사람들은 다시 뭐 그렇게 뭐 양복을 입고 일한다는 생각을 전혀 생각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일본은 또 이런 또 아주 이것도 뭐 일종의 아이디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런 아주 발상이 또 있네요. 그다음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의 그 국왕에게 그 원유 증산을 좀 해달라. 네. 그 원유를 더 많이 증산을 시켜서 진짜 부탁인데 부탁을 한 겁니다. 네. 강요한 게 아니고 전에는 막 강요를 했는데 국제 유가를 좀 안정시켜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킹 알만이 이제 알만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국왕이 과연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듣고 원유 증산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의향은 뭐냐면은 석유 한 방울도 안 나는 그런 그 비원유 생산국들 그런 생산국들을 위해서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하고 그렇게 오페크 회원국의 니네가 그 의장국으로서 그 경쟁과 그런 그 원유의 그 배럴당 그런 원유 1배럴당의 값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경쟁을 하지 말고 니네가 그 의장국으로서의 그 단독적으로 한 2천만 배럴을 좀 더 증산을 시키면은 원유가 굉장히 그 가격도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 값싼 원유를 이렇게 서로 다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너네들은 그렇게 이란하고 경쟁을 해서 원유값을 이렇게 나날이 올리냐. 제발 부탁이다. 증산을 해서 원유값을 좀 내려달라고 이란 국왕한테 이제 요청을 했는데요. 아마 이란 국왕이 이 말을 듣고 원유값을 전 내릴 거라고 전 봅니다. 네. 여태까지 세계에서 그 국제 원유가가 이렇게 올랐을 때 그거를 중재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유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는 바로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증산을 감축을 해갖고 이런 결과가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원죄는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천만 배럴을 매일 더 생산을 해라. 해서 원유값을 이제 만약 이게 사우디아라비아가 만약 이런 걸 안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아마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말을 저는 들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오늘의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도 사실 이 비핵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비핵화 물 건너갔다. 비핵화가 이미 다 김정은하고 해결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죠. 이 비핵화라는 게 지금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또 다른 언론 매체에 이 뉴스를 보면 미국의 MBC가 이거 굉장히 요즘은 미국의 MBC 방송이 가장 큰 북한의 현 상황에 처해있는 비핵화의 북한의 실태, 그런 핵무기의 그런 실태에 대해서 많이 보도를 하는데요. 북한이 핵무기 개수입니다. 핵무기 수량, 네. 핵무기 수량과 시설의 수량, 그러니까 시설이 어디 있고, 그 다음에 미사일 개수, 미사일이 수량을 미국한테 전면적으로 속이기 위해서 현재 개수를 속이기 위해서 북한이 모든 미사일 체계라든가 그런 무기 체제를 지금 숨기는 과정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네. 지금 그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대요, 북한이. 이거 완전히 북한이 위성으로도 관측이 됐고요. 정보국에서인데 자기네들이 지난 3개월 동안 추적한 결과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는
북한이 그런 핵무기 개수라든가 그런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시설, 그런 그 시설 수를 갖다가 속이기 위해서 지금 분산시켜놓고 지하 100도에 그 숨기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광경을 지금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본베어가 아마 미국을 가게 되면은, 북한을 가게 되면 이 문제가 거론이 되고 아마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김정은이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큰 미국의 압력이 좀 들어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사실 이 얘기는 우리가 그 방송을 하면서도 북한은 결국은 그 핵무기를 제3지대에 숨겨놓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또 했죠. 그 선구자 방송을 통해서 수차례 또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수차례 얘기했죠. 북한은 비핵화를 한다고 그러지만 분명히 저들은 그 지금쯤 그 핵무기를 갖다가 일정량의 미국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빼놓고 그 알짜, 그러니까 북한이 그동안 그 자기들이 그 체제를 유지하는데 큰 힘이 되는 그 핵무기를 분명히 제3의 장소에 숨겨놓을 것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그냥 삼독동자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점점 미국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핵화를 하기 전에 그 중요한 그 핵무기 수를 이미 숨겨놓고 비핵화를 시작하려고 그러는 그런 북한의 의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세가 어디 있겠어요? 북한 놈들이 비핵화를 한다? 차라리 바닷물을 그냥 마르게 하는 게 낫죠.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새로운 그런 해양의 앞으로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전투, 체계. 그러니까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그런 잠수함 도입을, 근데 꾸준히 하고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런 수상함대를 분류해 보면은, 그런 구축함이라든가 그런 미국과 대항할 수 있는 일반 함선의 수는요, 제한이 돼 있고, 미국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갖고, 더 이상 돈이 있어도, 너무 늦었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일반 함대의 비율을 봤을 때, 미국하고는 하늘과 땅 사이. 그랬을 때 러시아는 어떻게, 그런 미국과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방어력을 갖느냐. 그건 뭐냐면은, 잠수함입니다. 핵잠수함. 이 핵잠수함은 러시아도 미국과 버금가는 그런 양대 체제의 많은 양의 대형 아주 슈퍼급 잠수함을 갖고 있는데요. 중국도 여기에 따라서 지금 중국 몇 개는 안 되지만 핵잠수함 도입을 하기 위해서 중국도 기승을 부린답니다. 그랬을 경우에 아주 조용히, 그러니까 서로가 군비 경쟁을 하는 건데요. 아주 조용히 그런 아주 자신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무기 체계를 갖기 위해서 서로가 이렇게 막 레이스, 그런 핵잠수함을 만드는데 아주 서로가 이렇게 경쟁을 하는데요. 그랬을 때 미국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그들 두 나라가 핵잠수함을 갖다가 새로 이렇게 발주를 해서 그런 긴장을 고조시키고 그런 우리 미국하고 이렇게 대항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보다 더 나은 현재도 현존하는 그런 핵 원잠은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본다. 근데 우리는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우리하고 그렇게 조용한 군비 경쟁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거보다 더 현재 더 나은 그런 신개념의 그런 핵잠수함을 우리는 계획과 현재 발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런 해양 분쟁에서 러시아나 중국한테 우리는 전혀 우위를 점하고 강한 압박으로 아마 앞으로의 그런 사후 세 나라에서 미국이 모든 게 선점을 하고 해양을 주도할 것이다라는 미국의 강력한 그런 러시아와 중국한테
그 메시지를 보낸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미국 현재 그런 뭐 로스앤젤레스급이라든가 그런 아주 많은 그 핵잠수함을 갖고 있는데요. 미국의 핵잠수함에는 가끔가다 우리가 그 인천이라든가 그 부산 앞바다에 미국의 그 원잠이 들어오죠. 네. 그 미국의 원잠 같은 경우는 한번 충전을 하면은 그 핵연료로다가 인해서 약 25년에서 약 50년, 뭐 심지어는 50년까지 사용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뭐 25년에서 30년 동안을 연료 없이 그냥 바다에 그 보급품, 부식만 있으면 무한정 바닷속에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원전 한 대가 갖고 있는 그 안에 그 장착된 뭐 토마호크라든가 그런 트라이던트 미사일 그 탄두에 장착된 핵무기가 약 100여 개인데요. 그 100여 개가 다 터지면은 지구를 갖다가 멸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화력을 갖고 있답니다. 그 잠수함 한 대가. 네. 무시무시하네요. 그냥 무시무시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 듣죠. 부산에 그 오하이오급 잠수함이 들어왔다. 뭐 부산에 뭐 버지니아급 그 울프 버지니아급 그 함이 잠수함이 들어왔는데 막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 잠수함 안에 그 장착된 그 미사일이 뭐 그 핵폭탄을 갖고 있는데 그게 터졌을 경우에 뭐 히로시마의 수백 배, 한기가 그렇게 그런 그 재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잠수함 한 대에서 그 장착되어 있는 그 핵미사일의 그 수가 약 90개 정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게 터졌을 경우에 지구를 멸망을 시킨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앞으로도 그거보다도 더 강한 그런 신개념의 그 원자력 잠수함을 갖다가 이제 그 러시아나 그런 중국들을 그들보다 더 우월하고 또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그런 방위태세를 미국 갖는다는 거죠. 군력을 갖는다는 거죠. 미국은 참 대단한 나라인 게요. 뭐 핵미사일이 거기만 있겠습니까? 지상에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순양함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공중으로 해서 그런 비행기에 장착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결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랑할 수 있는 세계 경찰 국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그렇게 많은 그런 전략적 자산이 러시아나 중국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서방을 지켜줄 수 있고 세계를 갖다가 총괄하고 옳고 그름을 미국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나라가 되는 거죠. 계속 지금 그 뉴스가 북한의 그 지역 벙커에 숨겨놓은 핵무기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네. 다른 그 채널의 워싱턴 포스트지가 얘기한 건데요. 좀 본배가 내일 모레면 북한을 들어가고 트럼프 대통령 비핵화에 대해서 지금은 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상태고 우리가 벌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6월 12일 날이 벌써 이제 벌써 7월 2일이 다 돼가니까 이제 거의 조금 있으면 한 달입니다. 한 달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한 달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까지 북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핵화에 대한 절차도 없고 비핵화를 갖다가 진짜 이 사람들이 실행을 할런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랬을 때 지금 막 미 정보부에서 모든 방송에 나오는 게 뭐 MBC도 그렇고 뭐 폭스도 그렇고 다 나오는 게 북한이 지하 벙커에 숨겨놓은 핵무기가 한두 군데가 아니랍니다, 지금. 위성 관측과 미 정보원들의 저는 미 정보원들이 결코 위성 관측만 갖고 이걸 발표를 했다고 보진 않고요. 네. 아마 북한의 내부 정부 라인. 미국의 스파이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데서 많은 정보를 입수했고 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핵에 관련된 사람들을 미국에서 스파이를 좀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갖고 있습니다.
중동의 그 ISIS 본거지를 왜 이렇게 정확히 꿰뚫느냐? 드론만 갖고는 그걸 꿰뚫 수가 없습니다. 내부 조력자의 그 도움을 받습니다.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북한의 그런 지하 벙커에 숨겨놓은 핵무기가 수십 군데, 뭐 20개도 있고, 뭐 몇십 개도 있고, 막 60개도 있고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핵물질이. 네. 그러니까 이미 다 숨겨놓았기 때문에 북한의 지금 그 전 지역에 요새화된 그런 지하 터널이라든가 그런 갱도에서 많이 이 핵무기를 이렇게 숨겨놓고 있는데 이것을 찾기라는 건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그 핵 연구소가 아직도 그 비핵화에 관계없이 연구와 핵무기 개발에 계속 몰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위성 관측보다는 실제적으로 그런 스파이들이 제공한 그런 소스에 의해서 저는 미국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언론에다 대고 북한의 그런 그 핵무기를 그런 숨겨놓는 과정을 저는 이야기했다고 보고요. 북한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비생산적이고 아주 신의가 없고 그런 신뢰가 없는 그래 아주 악의 축의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렇게 비핵화를 시작도 물론 하지도 않았고 앞으로 그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사실상 이건 초치는 이야기잖아요. 네. 북한하고 서로 어깨 마주치고 어깨 진짜 잡고 이렇게 비핵화 사이좋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는 북한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죠. 또 다른 뉴스에서도 블룸버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역사상 가장 지금 현재까지 오늘까지 최대의 우라늄 원료를 생산하고 갖고 있답니다. 우라늄 원료를 계속 생산을 하고 있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북한이 지금 우라늄의 원료를 이렇게 많이 축출하고 있다는 것은 원심 분리기를 아직까지 가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라늄 그 입자를 축출하는 것은 원심 분리기밖에는 하는 방법이 없어요. 원심 분리기가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북한은 약 8,000개에서 10,000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8,000개에서 10,000개가 그러면 그 원심 분리기 그러니까 핵무기 하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원심 분리기의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요. 2,000개를 돌렸을 때 1년에 하나를 만들까 말까 안 됩니다. 1년에 하나를 만들까 말까. 네. 그러면은 원심 분리기가 10,000개가 있을 경우에는 대략 한 1년에 한 대여섯 개, 뭐 5개에서 1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다는 그 수치가 나오죠.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이 고농축 우라늄을 갖다가 이렇게 많은 양을 갖다 프로덕션 생산할 수 있는 북한의 그 힘은 원천은 원심 분리기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북한 놈들이 굉장히 나쁜 게 자기네들이 비핵화를 한다고 지난 싱가포르에 서명을 했으면 이 원심 분리기부터 가동을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죠. 제일 먼저 원심 분리기를 그 위치와 장소를 미국한테 보여줘야 되는 게 그게 순리인데요. 원심 분리기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다시 그런 과거에 어떻게 그런 카다피한테는 어떻게 그럼 카다피가 핵무장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미국하고 원만한 해결을 받느냐. 카다피는 비록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지만 미국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현명하게 판단했습니다. 어차피 미국이란 나라를 속이고서 내가 핵무기를 만들어봤자 결국은 내가 더 손해고 결국은 미국이 우리한테 강한 압박과 제재를 하고 나도 역시 체제를 갖다가 이어가기가 힘들 거라는 걸 카다피는 판단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미국하고 원만한 해결점이 뭐느냐. 원심 분리기를 보여줬어요. 카다피는. 보여주고 원심 분리기 수를 전부 다 봉인을 해서 한 상태에서 저 테네시주로 다 옮겼습니다. 핵폐기장으로. 그래서 카다피는 미국하고의 그런 핵 문제에 있어서 깨끗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북한이 이런 우라늄을 계속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이렇게 많은 양의 그런 우라늄 일자를 아직까지 축출하고 생산하고 있다. 이것도 지하 갱도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못 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그런 원자력에 관한 그런 스파이들이 이런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미국, 물론 그 원심 분리기를 돌리는 과정에서 미국 정보국이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걔네들도 지하 갱도에서 아무리 그런 핵물질을 축출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보면은 어디 연기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수증기 내지는 그런 주위 환경에서 그 핵무기를 실험하는 과정에서 거기 동원되는 그런 운송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의 움직임 이런 게 위성이요. 위성 관측이 요즘 최첨단 위성 관측은 자동차 넘버판의 번호를 식별을 합니다. 네. 세워놓으면은. 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위성이 관측이 자동차 택 넘버, 그러니까 택 넘버 번호판을 아주 깨끗이 현명하게 관측을 합니다. 그랬을 때 주위에 돌아가는 그런 갱도에서 이상한 수증기가 올라온다든가 아니면 이유 없이 방간할수록 일정한 그런 계속 움직임이 거기에 이렇게 관측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토양이라든가 내지는 그런 이렇게 여러 가지의 관측할 수 있는 미국의 첨단 장비들이 북한의 핵 동향을 늘 24시간 동향을 감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이런 최고조의 우라늄을 아직까지 생산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도 헤일리 대사가 니키 헤일리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 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유린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 쳐줘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 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또 우편의 편지나 아니면 적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